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x수 유리함수가 좋아했는데요. 합성함수 형태, 그다음 역함수 관련돼 있는 연산을 해달라라고 돼 있죠. 합성함수 부분인데 이게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거 항등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딱 처리하게 되면 가볍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식은 썩 벗겨주면 이제 역함수의 이 값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요. 뭐 실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죠. A입니다라고 해주면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무엇을 대입해주면 이가 나올까요?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에다 대입하니까 a-1분의 a는 이퀄 2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요. a는 2a-2 처리해서 a 값은 뭐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서 원래 함수고 이건 뭐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항등함수인 자기 자신이 됩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뭐 역함수 형태일 때 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하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 좀 잘 해달라 이런 얘기죠. 분모의 수적으로 이렇게 둘로 돼 있을 때 이제 분부수죠. ab 분의 1 이렇게 처리돼 있으면은 b 마이너스 a 분의 1에다가 a 분의 1 빼기 b 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자, 식을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부분은 그럼 맨 처음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3에서 x를 빼게 되면 3이 되는데 분자에 3이 있으니까 이제 약분해서 좀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바꿔가겠고 그 다음 거는 또 역시 x 플러스 7에서 x 플러스 3을 빼면 4가 되는 분자의 4랑 또 이거 전부 다 일치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7분의 1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고요. 다음은 또 5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7분의 1 빼기 x 플러스 12분의 1 형태로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어서 지워져가는 이런 부분이 특징이죠. 이제 분부수로 고쳤을 때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들이 보이게 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딱 두 개 항만 나오는 거니까 이걸 다시 또 통분하면 되겠죠. 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x 플러스 12 마이너스 x에서 좀 사라져서 식이 좀 간단하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뭐 A값 분자에 남은 부분이 12가 되겠고 B도 이제 X 플러스 12할 때 12가 되는 거죠. 그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24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식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분수를 이용하는 연산 서로 좀 이렇게 연계성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때 특히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정리 방법이니까요.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 주어져 있습니다. 점근선은 이제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b 처리되는데 그게 이제 2다라는 얘기는 이제 b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누기 할 때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y는 a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11입니다라고 해서 a 값 b 값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무리함수 이렇게 좀 풀어달라는데 무리함수 루트 b니까 뭐 11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인데요.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자, 근데 뭐 정의역 부분들은 이제 루트 한 부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1 이 부분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자연수 이렇게 처리되면은 1, 2, 3, 4, 5까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답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3, 3, 4, 10에다가 15입니다라고 해서 역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 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점근선 조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무리함수의 뭐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들 루트안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기본적인 성질 이렇게 기본 항목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x값, y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단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주어진 x 이런 부분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루트 안에 또 다시 루트가 생겨서 상당히 불편하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방법은 주어진 식을 좀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가는 그런 처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2x 빼기 루트 2y 이런 부분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이제 루트를 이렇게 좀 씌워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은 결과 처리가 될 건데 제곱하게 되면 여기 이제 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루트 4x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2y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현재 문제를 좀 잘 살펴보면요. 2x가 또 3 플러스 루트 이렇게 처리되겠고 2y가 3 마이너스 루트 처리됐으니까 뭐 효율적인 연산적 가능하죠. 두 식을 좀 더하기 해서 2x 플러스 2y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줄 거니까 더하기 해서 이제 6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두 식을 좀 다 곱하면 4xy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9 마이너스 5에서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빼기 2 루트 4 이런 모양 형태로 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또 4로 풀려가는 거죠. 그럼 6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 결과는 루트 2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루트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잘 처리 안 될 때 제곱해서 루트 씌워가는 과정. 뭐 지금 x 값 자체가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다시 루트를 씌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것들 좀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살짝 우리를 좀 당황시킬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이렇게 좀 간단한 아이디어 좀 생각하게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죠. 뭐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달라 이런 얘기죠. 점근선의 x는 0에다가 y는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나누기 할 때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4,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쭉 해서 x는 0이니까 됐고요. y는 3 이렇게 좀 처리를 좀 해주면 되겠고 2, 4, 4분면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쭉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직선 부분들은 뭐 정리를 해주게 되면 y는 mx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y절편이 3일까요? 점근선의 교점 부분을 칠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1, 4분면 방향 형태처럼 이제 그려가면 되는 그런 거겠고 기울기가 0일 때도 만나지 않는 거죠. 점근선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 기울기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니까 뭐 간단히 끝나죠. 5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 문제에 대한 해석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결정해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점 P와 무리함수 그래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습니다.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이용해야겠죠. 점근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6인데 점 P면 점근선의 교점 아닙니까? 주어진 식은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에 x-4 해주면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이렇게 처리되고 빼기 23 되니까 1, 3, 3 형태로 그려가는 거죠. 이 계산 결과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뭐 식을 보니까 뭐 4에다가 그 다음에 6에다가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는 뭐 1, 3, 3 형태로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서 근데 이 점에서 뭐 거리 최소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기울기가 또 1인 이런 직선을 그어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좀 많이 불편하죠. 일단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1이었으니까 그냥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근선 교점을 이제 원점에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y는 = x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그런 내용. 뭐 식은 좀 당연히 x분의 1이라고 알아보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좌표 자체가 1,1 이런 부분을 금방 알아가는 거니까 뭐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부분들은 당연히 루트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주어진 부분들 뭐 4,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니까 y는 뭐 기울기 1이니까 x-4 플러스 6 해서 뭐 직선 방식을 만들고 대신 이제 직선 방식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편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유리함수 이 복잡한 식이랑 또 교점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행이동을 통해서 쉽게 처리해간 부분들 이렇게 좀 바꿔서 처리해간 부분들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이상의 자연수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도록 할 때 k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변에 있는 n-1 컨비네이션 3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4 이 부분들 이거부터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산하게 되면 n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 좀 학습이 돼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시험 장소에서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살펴보게 되면 n-1 팩토리얼 해서 n- 빼기를 하게 되니까 4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되겠고 여기서 또 빼기 해주면 n-5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통분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뭐 큰 숫자를 좀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n-4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뭐 이런 형태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저 이쪽엔 이제 무엇을 더 곱하겠나요? 이쪽엔 좀 n-1 팩토리얼 공통이니까 공통 처리해 준다고 보고 여기는 4를 좀 곱하게 해줬고 여기는 n-4를 좀 이렇게 곱하게 한 그런 내용들 해서 정리해 가면 되겠죠. 이게 좀 소거가 되면서 처리가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n-4 팩토리얼에 4 팩토리얼 되겠고 여기는 이제 n-1 팩토리얼에 n을 곱하게 하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n 커뮤니케이션 4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n 퍼뮤테이션 4는 2분의 k하고 이제 n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건 뭐 그러면 순열과 조합 사이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것은 이제 선택을 하는 조합에서 곱하기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4 곱하기 이 대개를 좀 나열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순열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뭐 4 팩토리얼 계산 결과 2분의 k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2분의 k 값은 4 팩토리얼 24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럼 k 값은 뭐 곱하기 해서 48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뭐 조합 이론 중에서 반드시 좀 익혀뒀어야 할 그런 이론들 중에 하나인데 안 되면 이렇게 좀 연산을 통해서 좀 만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시험 장소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연산 규칙이라고 보면 되겠죠.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좀 알아가면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문장 형태로 좀 설명은 되죠. n-1개에서 n개에서 이제 4개를 이렇게 좀 선택하게 되면 한 사람을 먼저 뽑고 n-1개에서 3개를 뽑는 그런 경우랑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한 사람이 이제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n-1개에서 4명을 뽑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좀 합치면 n명에서 4가지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좀 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풀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 순열과 조합 사이 관계는 선택된 개수점 나이라는 것이 순열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이고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뭐 두 개의 이론들이 좀 잘 결합되어 있는 그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4자리 자연수, 모두 다른 4자리 자연수죠. 1000의 자리 숫자가 100의 자리 숫자보다 크고 하나, 둘, 셋, 넷 되는데 뭐 두 개 숫자 비교해주면 이쪽이 크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12자리 숫자가 1의 자리, 또 두 개 또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군요. 이거는 좀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큰 숫자가 되니까 뭐 1000의 자리 0을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10개에서 이제 두 개의 숫자를 이제 골라서 숫자를 좀 배치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8개의 숫자 남은 거에서 또 두 개를 골라서 12자리와 1의 자리에 배치해주면 되는 뭐 이렇게 좀 간단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인데 2로 나눌 거니까 5 곱하기 9가 되겠고 여기는 8인데 2로 나눌 거니까 4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20 곱하기 9, 7, 6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 2, 60 이렇게 처리해서 2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건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살짝 메모해서 이렇게 좀 선택합니다. 메모해서 선택합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좀 아이디어를 내면 어느 정도는 좀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3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을 만드는데 아이고 예각삼각형 개수요? 합동이어도 서로 다른 점이면 다른 삼각형을 생각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전체에서 빼는 형태를 좀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는 C 커뮤니케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뭐 직각삼각형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는 뭐 둔각삼각형 이런 부분들을 좀 빼서 처리해가게 되겠죠. 예각삼각형 카운팅하는 게 좀 워낙 힘들어서 그래도 조금 연산이 가능한 직각하고 둔각을 좀 빼는 형태를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각삼각형은요 10개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둘에다가 셋, 넷, 다섯 위에가 4개 있어야 되죠. 아래도 4개 있어야 되죠. 8개, 9개, 10개 점 이렇게. 그럼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이제 대각선을 좀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대각선 종류가 5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그런 점들이 위에 4개, 아래 4개에서 8개 이렇게 처리해서 직각삼각형 개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둔각삼각형이 좀 문제인데 둔각삼각형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를 위해서 이제 대칭 구조로 보게 되면 대칭 구조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바로 이웃한 3개 점으로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이거는 뭐 둔각삼각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부분 좀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점이 좀 몇 개냐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좀 10개입니다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엔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엔 뭐 이렇게 양쪽으로 또 똑같이 떨어진 이런 둔각삼각형도 생각할 수 있죠. 또 역시 이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풀어가면 하니까 또 10개가 있습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하나 더 커져 가게 되면 안 될 거죠.
그 다음에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웃해 있고 하나는 좀 건너뛴 이런 것 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요 점을 중심으로 역시 빙빙 들어가면서 10개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떨어지는 거, 두 칸 떨어지는 거 좌우 대칭 구조가 되니까 이런 거 이제 또 20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는 네, 5, 6, 7, 8 위에 거랑 이렇게 10개 이렇게 되겠죠. 하나에다가 이번에 좀 두 칸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둔각삼각형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이 점이 중심으로 빙빙 들어가면 10개가 되는데 또 좌우 대칭 구조가 되니까 20개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요거 계산을 또 해야 되죠. 19, 8, 3, 2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3, 4, 12에서 이제 120까지 되겠죠. 120에서 직각삼각형 5, 8, 40을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얼마인가요? 60개를 또 빼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100개를 좀 빼는 거니까 전체는 예각삼각형 20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좀 오래 걸리죠? 자, 원래 좀 예각삼각형 카운팅 하는 것 자체가 규칙성을 좀 만들어내기가 좀 불편해서 그래도 이제 전체에서 직각하고 둔각을 빼서 풀어가는 것이 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직각 카운팅하는 부분들 대각선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카운팅해 가면 되겠고 둔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웃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등변 삼각형 형태들 좀 먼저 처리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에 이제 중간에 점 하나 들어간 게 점 2개 들어간 거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 좀 풀 때는 이제 좌우 대칭 구조 형태 모양들이 있어서 20개입니다. 이렇게 2배 해서 좀 처리가는 뭐 이런 절차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개수를 좀 꼼꼼하게 좀 잘 카운팅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의 홀수와 짝수가 번갈아서 나타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도 좀 짝수에 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자릿수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겠죠.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뭐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번에 홀, 짝짝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좀 계산기가 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짝수 부분들을 해야 될 때 맨 처음에 가지수가 짝수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 줄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4가지, 3가지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들어가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면 되죠. 5가지, 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6에 48,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960에서 가지수가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밑에 부분들은 이제 홀수 들어갈 때는요. 이게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 좀 약간 달라지죠. 그 다음에 짝수 들어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여기는 60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1200입니다라고 계산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2160이 되는 건가요? 이제 1번이 좀 답이 되가는 내용. 0 부분들이 이제 좀 고려 대상이라는 사실들 맨 앞자리에 이제 0이 오면 5자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좀 꼼꼼하게 체킹하면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부터 30까지 짝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해서 더할 때 아이쿠 3의 배수 물어봤군요. 3의 배수가 되면 뭐 수 구성부터 조사해야죠. 2, 4, 6, 8, 10, 12 이렇게 좀 가는 거죠. 그다음 원래 가운데 다시 가운데가 되죠. 아이쿠 14, 16, 18 20, 22, 24 이거 좀 다 써드려야 되나? 26, 28, 30 이렇게 쳐는데 이게 지금 뭘 썼을까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게 돼서 이제 수를 좀 분류를 해야 되죠. 수를 좀 분류를 해서 사실은 이제 개수가 자체가 뭐 5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1부터 30까지니까 30개 중에서 짝수해주면 15개가 되겠고 규칙적으로 좀 커져가는 거니까 뭐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2, 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뭐 개수가 좀 5개씩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수를 좀 택해서 더하게 한다라고 되는데 그럼 때 다시 구성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3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 이런 형태로 좀 돼 있거나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이런 형태로 좀 해야 되니까 구성을 좀 찾아야 되겠고 그 찾은 걸 가지고 되는 경우 수를 가니까 뭐 구성만 찾아서 그 구성해야 되는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군요. 즉 3의 배수 2개를 좀 선택해주면 되는 경우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이건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3의 배수 하나하고 아이고 나머지가 1인 경우 하나 2인 경우 하나니까 뭐 5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10 더하기 5, 25 이렇게 처리해서 35입니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내용. 3의 배수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절차가 좀 이제 길어진다 이런 거죠. 먼저 수를 분류해서 사용할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의 뜻에 맞는 구성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더하기 하는 거니까 좀 나열하는 개념은 좀 없는데 나중에 좀 나열하게 되면 또 배치까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절차 밟아가는 과정 이런 내용을 좀 점검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보다 작은 곳에 정의된 함수, 이차함수, 그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자연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면 꼭 시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x값이 2가 되겠고 2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2,8 뭐 이런 형태가 되는가요? 2,8 이런 형태 꼭 시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최고차가 그럼 0,4를 좀 지나야 되겠죠. 최고차가 그래프가 이렇게 잘 그려져야 되는데 좀 잘 안 그려지죠. 이 참수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반대편 좀 그려야 되는데 반대편 좀 안 그려도 되겠죠. 일단은 뭐 역함수가 존재해 주려면 1대1이 돼야 되니까 뭐 꼭지점을 중심으로 좀 2보다 좀 클 때나 작을 때나 되겠고 지금 뭐 특히 이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런 그래프들 중에서도 뭐 일부분 이만큼만 좀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안 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역함수의 정의역 역함수의 정의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정의역 지역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원래 함수, 그러니까 fx의 이제 치역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기억해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속하는 자연수라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1, 2, 3, 4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합해라 그러면 뭐 10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역함수의 정의역 이 부분들은 원래 fx의 치역이었다. 이런 사실들. 겠죠. 그것도 이제 원래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2보다 작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맨 처음에 또 원래 함수에 또 정의역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그래프 내용 중에서 치역을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갔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무리함수 fx, gx가 주어져 있고요.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주어져 있습니다.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지 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1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좀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보니까 2사분면 방향 형태로 근데 대신 6에서부터 그려가면 되겠죠. 또 시작하는 부분이 6,4 처리되니까 위에서부터 또 2사분면 방향으로 쭉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긋고 또 플러스 6 이렇게 좀 긋고 이렇게 처리해서 둘러싸인 부분들 이제 안쪽에 있는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좌표가 좀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뭐 그래프의 휘인 정도 이런 부분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1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고 2사분면 그려갈 때 여기 이제 절대값이 같으니까 요 그래프 요 휘인 정도 요 부분들이 이제 대칭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제 겹쳐가는 부분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좀 빗금 쳐서 이렇게 좀 색칠을 해서 요 영역 표시를 좀 하게 되면 이 넓이하고 아래 넓이가 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옮겨놓게 되면 이렇게 결국은 뭐죠?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로 12 세로는 뭐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8입니다라고 해서 전체 넓이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되셨습니까? 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지금은 이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 이제 도형적인 특징 이런 부분들 좀 살펴서 처리해야 되라 이런 뜻이니까요. 이렇게 뜻파악해가는 부분들 그래프 모양을 좀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석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겠는데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 되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그려주면 되겠고 X값이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3에서부터 해가지고 1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2사분면 아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이군요. 됐죠. 그 다음에는 뭐 직선을 그려가야 되는데 어떨까요? 뭐
알아보면 되는 건데 여기가 3대 있고 기울기가 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여기 좀 삼질할 때 이렇게 처리해두면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쪽은 이쪽은 접할 때가 되겠군요. 이렇게 접할 때. 이 값은 현재는 잘 모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y 절편 a라는 값 부분들은 뭐 3보다 작고 여기 좀 접할 때 이 값을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데 그 값보다 크다라고 해서 답 형태가 이렇게 좀 결정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역시 뭐 q 값 자체는 이미 좀 결과가 좀 나온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역시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직선하고의 관계를 좀 물어보게 된다면 그래프를 좀 이용하라 뭐 이런 얘기. 이 부분도 역시 이 문제에도 좀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던 이야기는 지금 모양에서부터 이렇게 나중에 또 무엇을 풀어야 될지도 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의 일부분들은 결정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형태만 좀 풀면 되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처리되는데 이 문제 접할 때를 좀 구해보면 되겠죠.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제곱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에다가 2a 마이너스 1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되겠고 판별식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2a-1의 제곱 빼기 4배의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접할 때니까 는 0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4a 제곱은 소호가 되고요.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이건 이제 소호가 됐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11 이렇게 처리되는 결과 나오는 거예요. 해서 점식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되는 결과가 얻어졌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4분의 10이 되니까 정답은 뭐 4분의 1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큰 흐름틀, 무리함수 그래프 절대값도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범위 처리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요소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큰 흐름틀에서 무리함수하고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해석해서 무엇을 풀지 결정, 답의 일부분 결정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산 부분들 갖다 해서 나중에 정리, 판별식 D제로 값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세 정수 ABC에 대해서 제곱해서 합한 결과가 20이 되겠습니다. 만족시키는 순수상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죠. 정수를 좀 제곱한 거니까 이런 건 완전 제곱수니까 0, 1, 4, 그 다음에 9, 16 뭐 이런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20을 좀 넘어가는 숫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20이 되는 뭐 구성을 좀 찾아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6이 들어가게 되면 뭐 4가 되면 20이 되니까 0 이렇게 이런 구성을 좀 생각하면 되겠고 16이 안 들어간 다른 구성 그러면 9가 두 번 들어가면 9, 9 이런 것도 안 되겠고 9 한 번에 그럼 11을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또 아이고 없는데요. 그렇다면 뭐 이 부분 다 지워버리고 뭐 구성 자체는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숫자들을 보게 되면 근데 16이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들이니까요. 이거 뭐 나중에 개수에서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처리해가는 부분들만 좀 신경을 써가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그렇다면 이제 순서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16, 4, 0 이 부분들을 이제 ABC 이곳에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일단 뭐 두 가지 될 거니까 4 곱하기를 처리해 주겠고 배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과연 무엇입니까? 처리되는 거니까 4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는 24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아이고 이런 것 좀 그죠? 이런 것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 자체가 과연 ABC 되는 거니까 역시 뭐 대응 관계에서 이제 3팩토를 이렇게 배치해가는 부분들 뭐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우선 좀 뭐 구성 찾는 부분들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처리해가면서 경우실을 좀 다양하게 좀 변형한 거에 대처해가야 되겠습니다. 실수 K에 대하여 아이고.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나중에 절대값 되어 있군요. 일단 뭐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점근선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일단은 분모 0 만들어놓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나누기 할 때 값이니까 3입니다라고 해서 또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x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해서 그래프를 좀 대략 이렇게 그려가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절대값을 하게 되면 이제 꺾어 올리는 거니까요. 뭐 최종 그래프 뭐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원래 양수인 부분 그대로 그리고 음수인 부분 꺾어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린 다음에 y는 k를 그어서 이제 만난다 그러는데 뭐 나중에 0부터 8까지 한다면 0, 9면 이렇게 좀 한 점 만나요. 그다음에 이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1 이렇게 이제 그었다면 이제 2점 만나요. 이런 걸 좀 조사란 얘기죠.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점근선 되는 이런 이제 3파트 부분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좀 넘어갈 때 부분들 이런 때니까요. 차차 좀 이런 부분 좀 조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0은 좀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F1, 그다음에 F2 이런 부분들은 뭐 두 개가 되겠고요. F3이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만나는 부분들. 그다음 이제 F4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F8까지는 전부 다 두 개가 됩니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 5, 6, 7, 8 다섯 번이죠. 5 곱하기 2에서 이제 10개가 좀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또 뭐 4개가 되겠고 또 2개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뭐 다 더하기 해주면 전체 가지수를 부담 없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16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절대값 되는 그래프 아니 뭐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음수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양수로 이제 꺾어 올려서 뭐 그래 갑니다. 이렇게 좀 그래프 그리는 부분들만 좀 해결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여러 개 구해가는 부분들도 해석하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좀 처리 가능한 거니까요. 절대값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그래프 그리는 부분에 집중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1대1 함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서로 다른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순수상 계수를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아이고 이런 경우요. 그럼 뭐 이건 대응 결과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1, 2, 3에서 1, 2, 3, 4, 5, 6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 2, 3에서 1, 2, 3, 4, 5, 6 이렇게 뭐 F 부분하고 G 부분들을 좀 이렇게 표시해 가는데요. 뭐 2가 대응되는 결과잖아요. 차이가 3 나는 거니까 6이 된다면 여기는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이고 이런 거 좀 3번 그려야 되는데요. 이런 거 한 번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1, 2, 3에서 1, 2, 3, 4, 5, 6에서 5가 된다면 1, 2, 3, 4, 5, 6에서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되니까 2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오래 걸리는 문제 스타일이군요. 1, 2, 3, 4, 5, 6에서 2가 4가 된다면 1, 2, 3에서 1, 2, 3, 4, 5, 6 됐을 때 2가 1이 되가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두 원소에 대해서 임의 원소잖아요. 임의 원소에 대해서 다음 결과를 만족해야 되겠다. G의 뭐 최대값보다는 이 값들이 이제 항상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좀 잘 구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작정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G의 최대값이 gx 값이 항상 3보다 작은 거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1, 3 남은 부분들이 1대니까 1, 2에 대응되야 되는 거죠. 대응되는 거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곱하기 그렇다면은 f라는 부분들은 이제 3보다 큰 숫자들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대응될 숫자가 이제 3, 4, 5, 6은 이미 대응되겠으니까 그럼 1, 3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뭐 12가지입니다. 라고 가지수를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gx가 4까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4는 좀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요. 1, 3 중에서 4 대응되는 가지수가 두 가지에다가 그럼 나머지 숫자가 또 1, 2에 대응되니까 두 가지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때는 1, 3 가서 대응되는 게 4하고 5만 가능한 거죠. 두 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주니까 8가지 처리되겠고 그 다음엔 더 큰 숫자 5가 되면 되나요? 그럼 이쪽에서 5부터 대응되는데 5, 6 두 개 나머지 이미 6이 대응됐으니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가지수 이렇게 2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도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gx 자체가 또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 다음에 어차피 1, 2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고 그럼 3, 4, 5 빼고 이번에 6 되는 거니까 또 3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고 gx 값이 4까지 최대값이 된다면 4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대응되니까 되겠고 나머지 숫자가 또 1, 3 중에서 대응되니까 두 가지 처리되겠고 그럼 최소값이 4 되면 4, 6에 또 대응되야 되니까 두 가지 가지수가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제 20가지입니다라고 처리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가요? 3일 때까지 해주면
되면 뭐 두 가지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5, 6 그러니까 또 역시 3 곱하기 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4가 된다면 4 하나가 대응돼야 되고 또 나머지 숫자 1, 2, 3 중에서 또 대응돼야 되겠고 4는 좀 이쪽에서 어차피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5, 6 중에서 대응되니까 또 두 가지. 똑같은군요. 20가지씩. 됐습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곱하기 3 처리해가는데 그럼 전체 가지수는 60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그런 문자 계통이기 때문에 gx의 최대값보다 fx의 최소값이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 되겠습니까? 요 표현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돼서 gx의 최대값이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해서 풀이한 요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잘 체킹해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x값이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직선 주어져 있는데 직선부터 좀 할까요? 직선은 이거 좀 m에서 쳐주면 x-1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1,2를 지나고 길이가 m인 직선 이게 좀 해석이 가능하겠죠. 2,4에서 서로 만나도록 하는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지를 좀 결정을 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죠. 점근선 x는 1, 그 다음에 y가 2 해서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스 3돼 있으니까 1, 4분면 쪽에다 열심히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를 좀 대입해 주면은 1분의 3이니까 이거 5가 되는 거예요. 2 대입했을 때 5쯤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좀 4를 대입해 주면 4를 대입하면 3분의 3이 1이니까 3이 되겠군요. 3 이렇게 돼서 4,3 이렇게 좀 지나가는 그래프 형태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는 좀 이렇게 그려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이 부분들이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관심 가는 부분들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5 부분들하고 여기는 이제 4,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다음 이제 직선 자체는 아까도 이제 1,2니까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런 부분들을 좀 그려가야 되는데요. 자, 만나도록 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가장 크게 되면 좀 이렇게 가장 작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사이 쪽에 좀 그래프를 열심히 좀 그려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때 좀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x값이 이렇게 1, 2 됐으니까 1분의 y값이 2에서 3 됐으니까 기울기가 3이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3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1에서부터 그러니까 3분의 2에서니까 3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미 그럼 나왔으니까 답만 쓰면 되네요. m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래프만 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선 해석도 좀 필요하군요. 1,2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좀 접근 가능한 거니까 그래프 좀 꼼꼼하게 좀 그리고 그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해석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의 2, 4분면의 점과 또 새로운 무리함수 그래프 1, 4분면의 점, 그 다음에 x축의 두 점을 꼭 지으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물어봤습니다. 이때 또 넓이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역시 또 그래프 그려서 또 무엇을 풀어가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해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이것도 3부터 해서 2, 4분면 방이니까 대칭 구조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가는군요. 아이고, 근데 왜 거꾸로 가는 그래프는 좀 잘 안 그려지죠. 똑같이 좀 잘 이쁘게 좀 그려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좀 실망스럽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곳에다가 지금 뭘 해야 되죠? 직사각형을 좀 열심히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x축에 두 점 잡아서 이렇게 좀 그래프를 잡아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이런 곳에 한 점을 잡았다면 여기가 좀 x, 루트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좀 대칭 구조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좀 간격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식을 좀 세워가야 되는데 뭐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둘레의 길이. 그럼 요 x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네 개가 있으니까 두 배의 2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왜냐면 이 y 값도 이제 두 개가 있어서 루트 3-x에서 둘레의 길이 l을 좀 식을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최대가 된다라는 걸 좀 풀어가야 되는 건데 루트도 돼 있고 이렇게 됐다면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2에 x-3 더하기 루트 3-x 더하기 빼기 돼 있으니까 더하기 6 해서 좀 식을 변형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t로 치환하게 되면요. 요걸 좀 이게 제곱한 모양이죠. 근데 이제 부호가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최고차가 의미인 이차함수 t 값이 그러면 4분의 1 형태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4분의 1 좀 대입하게 되면 이제 8분의 1 플러스 u 나중에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6, 8, 48, 8분의 48, 49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4분의 L은 이제 4분의 49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구했는데 아이고 S라고 할 때 아이고 넓이도 또 구해야 되네. 넓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2x에다가 S라는 것은 그러면 2x에다가 루트 3-x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3-t 여기 좀 루트 3-x 이 결과가 지금 4분의 1입니다라고 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3-x는 이제 16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x는 16분의 48, 4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S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요? 2 곱하기 16분의 47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또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또 처리해야 되니까 32분의 47에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뭐 일단 그래프 모양이 뭐 대칭 구조 모양 됐다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그래프 개형을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거 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사각형 만들어 가니까 이렇게 좌표 하나만 잡으면 뭐 둘레 길이에 대한 식을 좀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이 x하고 이 부분들이 서로 연관성 부분들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요 절차, 그다음에 치환해서 쓰는 절차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걸 t로 치환하게 되면 t 값은 0보다 크고 0일 때가 이게 루트 3이니까 뭐 원래는 뭐 t 값의 범위도 0보다 커갖고 루트 3보다 작습니다. 뭐 이런 부분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 최대 구해가는 부분들이 큰 무리가 없어서 실제 진행할 때는 좀 그냥 최대값 갖는 t 값 이렇게 열심히 구해서 답을 좀 처리해갔습니다. 자, 문제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해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요 값 자체 부분들이 t 값이 이제 4분의 1일 때니까 그때 이제 만족하는 좀 x 좀 구하고 해서 넓이 구해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역시 너무 좀 당황하지만 말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식을 세우고 뭐 치환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복잡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조금 포진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험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무리함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유리함수 그래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1대1 함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1대1 함수가 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는 만나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0과 4 사이에서 y값이 두 개 되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꼼꼼하게 좀 그려가면서 무슨 뜻인지 파악해가는 부분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죠. 일단 무리함수 그래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이런 부분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좀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점점 1, 4분의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들 처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0 대입하면 지금 4하고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너무 성급하게 휙휙 그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4 부분들이 이제 0을 대입해주면 2에서 4가 되거든요. 0일 때 4 돼서 무리함수 이렇게 이거 좀 4가 돼요. 비슷하게 그리는데요. 어쨌든 신경 써서 좀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점근선 x는 1이 되는데 점근선 x는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점근선 y가 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0과 4 사이 범위에서 또 하나 겹치게 좀 그려야 되겠다면 또 b 값도 좀 고민이 되는데 1, 3, 4분면으로 그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좀 그래프는 좀 그려가는 건데 1, 3, 4분면 방향 이런 형태로 그래프에서 포개져가는 모양이면은 여기서 두 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0과 2 사이 부분에 없는 공간이니까 이런 거는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좀 이런 형태의 부분을 좀 이용해서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학업하는 것 중에 왜 4일까요? 4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그래프에서 4까지 올라가서 또 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만큼 해서 그려져 가는 건데 그냥 그래프가 아니라 절대값 거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2, 4, 4분면이니까 어차피 이건 그래프를 지금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래프가 좀 이렇게 여기 똑딱똑딱 만나야 됩니다. 꺾어져서 올라가는 형태로 쭉 그려가는데 우리가 좀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쪽 그려가는 거니까 여기만 이렇게 연결대로 그려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절대값 되면 이게 꺾어져 올라가는 거니까 0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프. 됐습니까? 최종 그래프 모양이 이거 4에다가 이렇게 꺾어지겠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그래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t를 이렇게 조절했을 때 0과 4 사이에서 근이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두 개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뜻에 맞게 이거 좀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다는 얘기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4 y값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 x 마이너스 1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돼서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또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8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b는 이퀄 어떻게 되는가요? 아이고, 마이너스 1 대입인데 이거 좀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1 대입이니까 이거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b는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b 값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해서 식이 좀 완성되는 건데, 이번 좀 3해서 만나는 근을 또 열심히 구해서 또 근을 곱하라고 했죠. 그럼 이제 3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4에 가까운 이런, 지금 이렇게 해서 근이 각각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무리함수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는 또 원래는 이제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 거군요. 원래는 좀 이쪽 내려온 부분들이 꺾어져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의해가지고 좀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1은 이퀄 3 이렇게 처리되니까 루트 x 플러스 1은 1에다가 2분의 1 처리되겠고, 제곱하면은 x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4분의 1 빼기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결과점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식이 어떻게 됐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게 좀 3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 만나서 이제 꺾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 요거 좀 연산만 주의를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4x 플러스 8 해서 이제 3 부분이니까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 x는 이꼴 마이너스 11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이 얻어졌죠. 근데 문제에서 또 곱하기 하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1을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4분의 33에서 최종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프 개형을 좀 상상해 가는 과정, 문제의 뜻에 맞는 부분을 상상해 가는 과정이죠.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프를 좀 정확히 잘 그린 상태에서 그래프 모양이 지금 이렇게 0과 4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점 만나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채워서는 중간에 좀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라고 할지라도 요게 지금 정근선 자체가 좀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0과 2 사이에서 이제 꺾어져서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원래 부분 채워가고 또 아래 음수 부분들이 올라가서 채워가고 해서 요 그래프를 좀 상상해가는 절차. 그다음에 또 4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점근선이 또 마이너스 4였던 부분들 이렇게 좀 그래프를 문제의 뜻에 맞춰서 생각해가는 절차, 이게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연습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수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까탈스러웠는데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이론들, 그리고 중간에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